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설 명절도 지내고 벌써 2달째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등 나라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활동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안정감을 갖고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승우 의장으로부터 2025년 새해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민심도 들었을 텐데요. 대통령 심판과 내란죄 수사 이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수선할 짝이 없는 신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민심을 어떻게 들으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 도민에 대한 인사도 함께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동시에 어려운 경제와 파탄 지경에 있는 민생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그늘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는 일을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나라가 정상화돼야 민심이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도의 차원에서도 민심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노력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민주주의를 흔든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정치권들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구늪에 빠져 최악의 상태입니다.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민심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속한 국정안전을 위해 중앙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민생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역사회를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도의회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지난달 공식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문 의장님도 임기가 이제 7년 7개월 차 됐고 2년 차가 됐습니다. 예. 도의회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이어 7월에는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특례 발굴 등 전라북도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목착지를 위해 국회는 물론 타 지역 의회와도 연대 활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의 독립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작 이후 33년 만에 의회 사무처 공무원 수장인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을 시켰고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2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사 교류 없이 의회 사무처장을 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을 원대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여전히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선 4급 서기관인 교육 전문위원을 교육청으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의의는 자체 인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다른 직원들 지금 9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원대 복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도의회 인사권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자면 참 그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가 아마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의회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의 의장인 제가 통합 전망에 대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찬반 투표 시기를 오늘 5월이나 6월 정도 계획을 했으나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미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9기 지방선거가 내년에 실시되기 때문에 두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희망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 누구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여부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세세하게 알려서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몫입니다. 여기서 행정이 할 일은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13차례에 걸쳐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도와 시군이 나서서 중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등은 중재를 하고 주민 의견은 모아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새만금 특별지자체도 전라북도가 아주 올해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계속, 김관영 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산시와 김제시가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군산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반대가 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속에서 과연 의장님도 이제 이 지역구, 군산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당위성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이라는 연구 영역이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세계 시군의 상생 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의회 그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생활 기반 조성을 47개 행정 업무를 함께 펼칠 수 있게끔 만든 골자입니다. 그 대신 합동 추진단이 운영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 각 시군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절차가 남겨 있다. 지금 특히 관할권 문제로 의결을 보기는 군산시와 김제시 수용 여부인데요. 저는 새만금은 전북의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아닌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는 내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 180만 도민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화합을 해서 김제, 군산, 부안 이 부분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 전북 180만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두 시끼리 싸워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도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했지만 도지사 전북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그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 의장께서는 지난해 의장에 선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 내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이것이 지금 7개월이 취임하신 지 7개월 동안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의원 정수 확대 공약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에 따른 자치법 수요 증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의 경우 현재 14개 시군 중 6곳이 그 도의원들이 한 분씩입니다. 네. 따라서 지역 민의나 도정이나 교육 행정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는 채 인구 수만 가지고 지금 적용한 것이거든요.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우리는 전북특별법을 가지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에 반영하겠다는 네. 협조도 받아냈고요. 그때 우리 전북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 그 도내 국회의원님들도 그때 그 수긍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네. 강원도보다는 우리가 20만이 인구가 많은데도 거기는 9명이 더 많습니다. 저희보다.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한 5만 명 정도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61명입니다. 저희들보다 21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26만 7,899명인데 네. 도의원 수는 4분입니다. 네. 군산시는 25만 8,585명인데 도의원 수는 4분입니다. 네. 그런데 목포시에 같은 경우는 21만 2,144명입니다. 네. 근데 5분입니다. 네. 한 명이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인구인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데도. 그렇습니다. 여수시 같은 건 26만 9,593명인데 네. 6분입니다. 6명이고 익산시하고 상당히 비슷한 인구 그렇습니다. 규모인데 도의원은 오히려 익산보다도 2명이 더 2명이 많다. 더 많습니다. 네. 또 하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27만 6,801명인데 네. 여기는 8분입니다. 그럼 8명이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우리 전북도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10분 계시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제 우리 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은 국회의원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문 의장님이 또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이것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지방의회의 어떤 수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의 뭐 입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자가 말씀했듯이 이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중앙 정부 서는 부분이고요.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입법부하고 확실히 분립이 됐습니다. 네. 인사권, 조직권, 예산 편성권이 다 독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 의회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 정부에 그대로 애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쪽짜리 독립이죠. 그 의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뒷받침이 돼야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현재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아주 중점 사항으로 중점 사항입니다. 예,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의회 여러 가지 이 수건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의 지역구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해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참사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짧은 활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새만금 공항도 지금 올해 이제 착공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2.5km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활주로를 연장을 해야 된다. 예. 철주로 길이를. 이것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우선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 동시에 현 계획을 2,500m에서 3,200m로 만드는 그 계획을 하자. 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공항,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도 2,475m입니다. 네. 근데 국제공항이라고 해놓고 2,500m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활주로가 그 국내 거점공항에 비하면 제로 짧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는 2,800m 있었는데 3,160m로 늘리는 중이었거든요. 네. 이게 좀 빨리 늘어났으면 이런 참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중앙정치권과 같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걸맞는 활주로를 3,200m 늘리는 것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공항도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 사업비가 8,770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의 20배가 넘는 13조 4,913억 원입니다. 네. 계류장도 마찬가지. 계류장도 우리는 5대밖에 안 됩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생겨도 계류장은 5대밖에 할 수 없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는 74대입니다.
그다음 제주 2공항 같은 경우 28대고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차이 난다. 주차장 면적도 우리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696면입니다. 가덕도는 1만 718면입니다. 이렇게 균형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와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전북 특별자치도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도의가 군산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작년에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활성화하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가능한지 이것도 도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실제 입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려면 주거, 교통, 문화, 인프라 확충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조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기 그 2차 전지에 대한 것이 개발청 얘기를 들으면 10조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계약하고 들어오야 되지. 네.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전에도 옛날에도 그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네. 부분이나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다음 2차 전지 전문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에 통한 인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한 4만 3천 명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이런 분들을 양성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에도 연폐수 같은 경우 환경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군산의 또 하나의 이 골칫거리이고 가장 또 이슈가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군산항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만금 신항과 곧 개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새만금 신항과 원포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군산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김제시 같은 경우는 별개의 항구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별개의 항구로 투포트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또다시 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항의 경우 원포트 시스템이 되려고 한다면 이 군산항의 이 큰 배든 작은 배든 원활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준설토를 어떻게 하느냐, 토사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이 토사 준설에 대한 것이 항상 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토사 준설을 항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그 새만금 신항에 대한 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할권 결정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은 글로벌 항막으로 육성하고 군산항과 동방성장할 수 있는 네. 원포트 무형항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망 운영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여기 따로 투포트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무형항으로 제4차
항만 기본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말씀드리면 군산항이 처음에 내항부터 그다음 유항이 지금 진행자 말씀대로 쌓이기 때문에 지금 유항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네. 내항이 쌓이고 내항이 지금 폐항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유항을 만드는 것이고 유항도 2만 톤, 3만 톤이 들어야 되는데 뭐 만 몇천 톤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항망을 만들어 놓은 네.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신항망은 우리 새만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수년 전에 뭐 도지사님 계실 때 강현옥 도지사님 계실 때 군산 유항이 항구 역할을 못하니 앞을 전망을 보고 신항을 만들자 네. 해서 만드는 부분이 지금 신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항은 원푸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준설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 준설을 그 세 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개가 쌓여 있는데 준설을 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가 2만 톤급이 지금 우리 유항에 들어오야 되는데 수심이 6m밖에 안 되면 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들을 수밖에 없고 네. 화물을 싣고 나갈 때도 물이 들어왔을 때밖에 못합니다. 이게 군산항은 국가무역항입니다. 국가무역항인데 국가에서 이걸 관리를 않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6m가 되는 것을 10m 정도를 만들어 줘야지 6m 들으면 10,000톤이나 2만 톤급이 파듯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항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항을 우리 군산 그 제일로 깊은 바다 수심이 제일로 깊은 데에다가 지금 신항을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그 토석이 쌓이는 부분은 국가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네. 국가에서 국가 무형항을 지방에다 지정해놓고 그걸 안 하면 국가가 직무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토사 준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문의원님 오늘 새해 연초 들어서 여러 가지 의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을사년 올 한 해를 어떤 해로 만들고 싶은지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전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초임에 섰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고 특별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복합 위기라도 힘을 합히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에는 희망의 씨앗이 전북 특별자치도 곳곳에 많은 싹을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승우 도의 의장이 의회 독립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의정 활동은 물론 새만금 공항 활주로 확장과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문 의장의 이런 활동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승우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